우리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오주훈입니다. 공연을 통해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많은 예술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한 30여 년 동안 연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창작집단 공터다라고 하는 극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황윤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윤동 대표님.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냈고요. 네. 공연을 잠시 좀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래도 일상적으로 작품 창작 활동을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극단이 지금 다 힘들겠지만 이 코로나19로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좀 어땠나요? 공연을 못하는 게 타격이겠죠. 근데 네. 그런 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행사들이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연기되고 취소되는 상황들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을 안 하는 기간에는 좀 어떤 걸 하셨을까요? 저희 극단은 기본적으로 창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공연 네. 제작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 더불어서 그 관객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초중고등학생들 대상, 일반인들 대상. 그래서 연극 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축제 기획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캐스팅돼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원래 학부가 공대생이고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정말요? 그냥 연극반에서 연극을 어떻게 접하게 되다가 이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죠.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되게 공대에서 이 예술 분야로 넘어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신 거죠? 되게 재밌는 우리나라 교육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왔고요. 대학에 와서는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 생활에 낭만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한번 해볼까 선택을 했던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였는데 네. 그게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 보통 연극을 보거나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은 대도시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구미 지역,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연극 극단을 운영을 해온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구미 연극의 2세대격이라고 제가 좀 칭해요. 네. 1세대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이 8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개관을 했는데 그 전 86년, 87년도에 우리 구미공단의 경기가 굉장히 활발했었을 때 네. 저희 선배님들이시죠. 1세대 연극인들이 그때 탄생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동자 중심, 극단, 노동자 극단들이겠죠. 그때 네. 극단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92년도에 연극반을 통해 가지고 왔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이시다 보니까 생업을 가다 보니 극단들이 다 무너지게 된 케이스였고, 저희 극단은 그 선배님들의 5개나 되는 극단들의 선배님들의 극단을 통합한 2001년도에 그때 이름은 구미 레파토리. 네, 구미 레파토리라고 하는 극단으로 통합을 했고, 그때 초대 대표님이 지금 현재 연극협회 네. 지부장님으로 계세요. 그 대표님이 있으셨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극단 대표를 맡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언했던 건 제가 구미 최초의 전업연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업을 하자. 전업을 해야 되고, 사실 구미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극장이 있다 하더라도 한 2~3달 연습했던 공연이 많아봐야 이틀, 3일에 5회 공연 정도면 끝나거든요. 네. 사실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하면서 연기력들도 늘고 작품이 좀 더 이게 숙성이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극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극장을 찾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온 게 이 공간이었고 그 극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연극할 수 있는 전업들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업 연극인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전업을 하려면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생계의 수준은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냈었고요. 전업을 시작을 했고 급여를 나누게 됐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해요. 그 월급을 준다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벌었던 거를 서로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 주된 것이 관객 개발이겠죠. 네. 공연을 봐야 되니까. 말씀드렸던 지방의 연극들을 관객들이 잘 안 봐요. 예술의 관 정도의 극장들에서 오는 공연들이 질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청소년 연극.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극단의 단원들 반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저희 지역인들이고. 그래서 관객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19 이전에는 좀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이 좀 많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인데, 제가 대표를 맡고 그 극장을 짓고 무료 공연을 없애고 교육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 관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로보다 저희 관객들이 많아요. 이게 네. 100석 정도 되는데 기본 관객이 무료 관객은 없습니다. 다 유료인데 관객 객석 점유율이 거의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극장이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관객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공연을 해보니까 뛰어앉기를 했는데도 50명씩들 오시더라고요. 거의 한 30-4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극단의 관객들이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고, 그런 거로 봤을 때 어렵다 안 어렵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오히려 죄송스럽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맷집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영세한 극단들은 어려우시죠. 근데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법인 설립 10주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은 공연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 하면은 어떤 공연일까요? 저희 작품들은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뭐 하나라도 뭐 소홀하게 대한 적은 없었고, 아마 조금 저희가 프로덕션 시스템이 극단으로 갔었을 때 이제 작품을 판다 그러죠. 네.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던 게 넘버벌 작품이었어요. 자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사가 없이 움직임으로만 표현을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이 꽤나 잘 팔렸었어요. 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상업성, 대중성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었고,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자살이 사회적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화두였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코믹하게 풀었던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 자살자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사실은 부산국제연극제 사전 제작에 선정이 돼서 올라갔었고, 국내에서도 투어를 했었고, 일본에서도 공연을 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일본 배우들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제작을 하게 됐죠. 아마 그 작품이 저희들이 좀 프로덕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극단으로서의 확장을 했던 계기가 아닐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단장님께서도 직접 출연을 하시는가요? 배우를 꿈꿨죠. 그래서 저도 그쵸. 서울을 가고 싶고 대학로를 가고 싶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시대에 맞지 않은 얼굴일 것 같고. 왜요? 굉장히 개성 있고 네, 영화하는 있으신데. 후배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제 얼굴은 지금 시대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포기를 했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좀 슬픈 현실이지만 가장 평등하고 공정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 공연예술 분야거든요. 특히
특히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빈익빈 부익부가 센 게 예술계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또 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그냥 여기 남아서 그냥 극단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저는 평생 주류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주류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했었고 네. 배우는 그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 대표를 하다 보니 이제 기획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재정적인 것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제작에 손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연출이 없으니 연출도 아닌 사람이 배우가 다 연출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예요. 대다수가 지방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평생에 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도 가끔 1년에 한 편씩 합니다. 네, 배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할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인생의 커튼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찬사를 받았던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커튼콜은 언제였을까요? 되게 좀 오그라드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현재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 커튼콜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연극하면서 배웠던 그 교훈 중에 하나? 교훈?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연극에서 등퇴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튼콜은 막이 닫히는 순간이잖아요. 네. 막은 끝났다는 의미지만 그 막이 닫히기 전에 배우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퇴장하는 것이 굉장히 극에서 중요해요. 네. 마찬가지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등장을 해서 보여질 건가 그리고 여기는 내가 스포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퇴장을 해야 된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찬란했던 시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어리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찬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퇴장을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치고 빠지기를 잘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다른 의미로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저도 요즘에 낄 또 때, 안 부쩍 낄 때. 느끼는 게 네, 맞아요. 그거를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께서 미래의 나에게 찬사를 보낸다면 좀 어떤 찬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엿길 안 세고 연극만 잘 하고 있어, 잘 했어.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후배들이 너 연극하는 모습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잘했어. 뭐 이런 거. 이 정도? 가 많은 비밀로 가득 찬 입가에 머금은 웃음들도 저희들은 말 그대로 창작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과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작업들을 할 거고 그 작업들의 방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펼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보다 대중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될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 작품의 좀 방향들이 조금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른들의 동화라고 그럴까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저는 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미드필더들을 향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따뜻한 이야기가 제 작품의 주제로 좀 될 것 같고요. 미소도 가슴에 담아 뻔하디 저희 법인의 모토가 슬로건이 연극 예술과 함께 꿈꾸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 모토가 생활 연극.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극이니까 그동안 그걸 목표로 많이 했다라고는 하나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 관객이 100석 정도 규모의 50%라 하더라도 구미인구 한 40 미만인데 1% 봤을까? 아직 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공간이 중요한 공간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소중한 공간은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미에서 이 소극장이 굉장히 있어서 행복하실 거라는 것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에 입맞
맞춰줄 거야. 매일이 꿈처럼 다가와줄 거야. 영원히 너에게 선물해줄 거야. 에이. 오늘은 인생의 커튼콜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에서 연극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을 사랑하는 가을 남자 선산초 교사 김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찬성 선생님. 그런데 사계절 중에 하필 가을 남자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네. 평소에 골골거리다가 특히 이제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선선해지고 이러면은 막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가장 좋아하고 또 가을이 되면 제가 평소에 캠핑을 좋아하는데 네. 캠핑장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뮤지컬도 좋아하고 가을도 좋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중에 지금 가장 컨디션이 좋은 거네요? 네,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이제 뮤지컬을 아무래도 좀 1학기에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2학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학교 동아리에서도 뮤지컬 네. 공연을 했고 또 이제 학급에서도 뮤지컬 공연을 7월에 했었고요. 네. 지금 선생님들끼리 같이 하고 있는 경북 교육뮤지컬 연구회 허지컬에서도 5월 달에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학교 안에서 뮤지컬부가 있는 건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또 하시는 공연 날짜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빨래라는 뮤지컬을 올해 5월 달에 공연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뮤지컬 나라라 박씨라는 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에 낭독극, 12월쯤에 낭독극을 거쳐서 내년 5월에 풀타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교육 뮤지컬이라고 해서 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가 선생님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교육 뮤지컬은 보통 이제 상업 뮤지컬은 그 관객들에게 티켓을 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잘 갖춰진 예술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교육 뮤지컬은 그 주체가 학생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간에 무대에 서보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그 뮤지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함께 이제 협업하는데 좀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역할 분담은 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 아직 그 뮤지컬을 창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그 노래와 연기와 춤이 되는 배우들만 다 있으신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배역에 참여를 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연출을 하시는 분, 또 이제 합창 지도를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저희 노래를 같이 연습시켜 주시는 선생님 계시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춤 동아리 회장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 선생님들 안무를 훈련시켜 주시고 네. 또 사진 동아리 하셨던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이제 선생님들 프로필 사진이랑 리플렛이랑 그 포스터까지 제작을 해주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또 접해보지 못했던 음향 관련된 기술이나 녹음이나 조명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기술이 있으시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좀 어떤 배우신가요? 네. 저는 땜빵 전문 배우인데요. 깍두기.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출연을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 선생님들 중에 좀 자신이 없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때 이제 제가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텝 1로는 조명을 맡아서 조명 디자인이나 오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능이신 거네요? 네, 여러 가지 네, 좀 전에 경북 교육 뮤지컬 연구회 허치컬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북 교육뮤지컬 연구회 허치컬은요, 이름이 허찌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허찌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한다 그러면
가까운 지인들이 헛짓거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좀 재미있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핫이 뜨겁다는 뜻이 네.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서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만드는 뮤지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산산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연극부나 이제 뮤지컬부나 이런 것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학급에서도 뮤지컬 활동을 하고 이제 동아리로도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둘 다 이름이 마마뮤라고 해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뮤지컬 동아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은 네. 그 선산 지역에서 이제 조선 시대 영정조 시대에 그 68년 동안 일기를 쓰신 인물이 노상추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물을 이제 시간 여행과 결합을 해서 뮤지컬 노상추 일기를 제작을 해서 5월에 공연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급 동아리에서는 그 가족 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해주세요라는 뮤지컬을 7월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관련 활동을 해오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종종 이야기 드리는 게 교장실 사건인데요. 네. 제가 첫 해 때 뮤지컬을 지도하려는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쯤 준비해서 여름 공연을 너무 잘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년에 한 작품 정도 하면 괜찮은데 2학기에 또 해보자 이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그 갈라쇼 공연 직전에 아이들 몇몇이 교장실로 찾아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번 공연 끝나고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끝나는구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갈라쇼 공연 때 네. 너무 많은 박수를 받아서 다시 다음날 교장실로 찾아가서 뮤지컬 공연 계속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학급 동아리는 그 외에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네. 6학년 아이들에게 다시 이 모집을 받아서 마무리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지나가면서 하고 싶었던 아이들이 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공연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뭐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또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이 다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이라는 방법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시간에 배웠던 역사적 지식을 이제 노래 가사말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걸 춤까지 춰보면 국어랑 사회랑 또 음악이랑 체육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공연을 하게 되면 좀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뮤지컬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또 언제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공연에 오르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막 손을 떨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 무대를 끝내고 커튼콜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좋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인생의 커튼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 인생의 커튼콜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일까요? 실제 뮤지컬 공연 중에서 이제 지난 5월에 했던 빨래 커튼콜 때가 제일 생각이 나요. 네. 그때 왜 생각이 나냐면 작년 11월에 어떻게 이제 공연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빨래 빨자도 얘기를 꺼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예산과 공간을 줄 테니 다시 한번 리뉴얼 해봐서 이렇게 더 좋은 공연을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노래도 춤도 더 보강을 하고 이제 조명도
이제 실제 빨래 조명팀이 오시고 음향도 최고급 음향으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을 때 선생님들이 좀 더 큰 무대에서 제대로 갖춰진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제 인생의 커튼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힘들었던 만큼 좀 결과도 좋았고 정말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거나 직접 섰던 무대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커튼콜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올렸던 공연이 뮤지컬 김종욱 찾기였는데요. 그때 마지막 곡이 이런 데스티니라는 곡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하면서 짠 하고 끝나거든요. 그때 나왔던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라는 내용이 뮤지컬에 적용을 해보면 뮤지컬이 제 인생의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커튼콜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구미하면 산업화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 문화적인 전통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뮤지컬 노상추 일기를 만들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미 역사 인물을 발굴해서 뮤지컬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심적인 부담과 업무로 많이 지쳐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마음과 기운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학교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요즘 한참 유행인 말인 부캐를 뮤지컬 배우로 만드신다면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다 모이셔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시고 또 연기도 배우시고 하면서 무대에 한번 서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